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NE555 타이머 IC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E555 타이머 IC를 통해서 여러분은 각종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타이머 IC의 내부 구성 및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LED 밝기 제어 및 모터의 속도 제어를 위한 PWM,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즉 펄스폭 변조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시리즈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로 배경 지식을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PCB 설계를 통한 패턴도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제작 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NE555 타이머 IC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게 타이머 IC의 실물이 되겠습니다. 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C 내부에 다양한 구성 요소가 블럭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NE5 타이머 IC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자, NEO는 보시다시피 8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핀 어사인을 볼까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그라운드 전원 핀부터 8번 VCC 그라운드 핀까지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1번 핀은 그라운드 핀이 되겠습니다. 1번 핀은 그라운드 핀이고요. 자, 그다음에 전원 핀으로 또 8번 핀이 이렇게 있죠. 8번 핀 또한 VCC 전원 핀이 되겠죠. 서플라이 볼테지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출력 핀이 있습니다. 출력 빗이 타이머의 출력은 바로 아웃푸트, 타이머 아웃푸트에 해당이 되는 자, 3번 핀이 되겠습니다. 이 3번 핀에서 여러분들이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구성하였다면 3번 핀에서 그 파형이 이제 출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타이머의 아웃푸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핀은 리셋 핀이라고 합니다. 리셋 핀인데 요 4번 핀은 리셋 핀이고요. 액티브 로로 동작을 합니다. 액티브 로로 동작을 하는 리셋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 핀에 로 신호를 걸어주면 요 4번 핀에 로 신호를 걸어주면 리셋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4번 핀과 8번 핀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8번 핀을 VCC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자, 그다음 자, 이제 2번 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핀입니다. 2번 핀은 트리거 핀이 되겠습니다. 트리거 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핀은 자 요것은 전압을 제어해주는 단자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핀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부에 스레스홀드와 트리거의 볼테이지 전압을 자 내부의 스레스홀드 및 트리거 전압을 외부에서 조정을 해주는 전압 제어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핀은 스레스홀드 핀이 되겠습니다. 스레스홀드 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핀은 자, 디스차지 핀이 되겠습니다. 디스차지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 트랜지스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전 패스에 해당이 되는 디스차지 핀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은 이 핀들에 대한 주요 사용은 이제 내부 구성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지금 보시면 NEO 타이머 IC는 자, 볼까요? 자,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NEO 타이머 IC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외부에 1번 핀부터 보시면 1번 그라운드 핀부터
자, 8번 VCC 핀까지 이렇게 핀이 다 이렇게 어사인 되어 있지요. 자, 2번 핀은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번 핀은 트리거 핀, 그 다음에 3번 핀은 아웃 출력 타이머의 아웃푸트 출력 핀, 그 다음에 4번 핀은 리셋 핀. 자, 리셋인데 액티브 로우라고 했었죠? 액티브 로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리셋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핀은 자, 컨트롤 볼테이지. 자, 외부에서 전압을 입력을 해주면 이 내부에 있는 스레드홀드 전압과 트리거 전압을 조정해 줄 수 있다. 가변해 줄 수 있다. 이 전압으로 인해서 출력되는 파형을 변조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핀은 디스차지 핀이 되겠습니다. 여기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6번 핀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쵸? 자 6번 핀은 스트레스 홀드 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 IC는 1번부터 8번까지 핀들이 이렇게 어사인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블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자 VCC에서 그라운드까지 해서 저항이 하나 둘, 세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자, 볼테이지 디바이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자, 분배해 주는 회로가 지금 들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그다음에 컴패레이터 비교기가 들어있습니다. OPMP의 응용 회로 중에 하나인 비교기 회로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비교기와 아래에 있는 비교기는 각각 다른데요. 자, 위에 있는 비교기는 우리가 비반전 비교기라고 합니다. 비반전 비교기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자, 아래에 있는 비교기는 반전 비교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전 비교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얼레스 플립플롭 회로가 들어있죠. 자, 얼레스 플립플롭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단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출력단은 자, 입력의 값을 자, 여기 입력 값을 반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타이머에 아웃풋을 시키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차지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군요. 자, 그래서 우리 타이머 IC 내부에는 전압 분배 회로, 자, 전압 분배 회로, 그 다음에 비교기, 반전 비교기와 비반전 비교기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레스 플립플롭 회로, 그 다음에 출력단, 그리고 디스차지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을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테이지 디바이더가 되겠습니다. 볼테이지 디바이더. 자, VCC가 있죠. VCC가 있고 여기 그라운드가 있죠. 자, 그럼 전이차가 발생이 되고 자,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전류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단순한 회로네요, 여러분. 자, R1, R2, R3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I는 R분의 V죠? R분의 V인데 V는 VCC를 인가를 해줬고 저항은 지금 합성 저항으로 RT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겠죠? 자, 요것분에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VCC 암페어가 흐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각각의 저항에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각각의 전압 강화는 자, 각각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R3에 걸리는 자, 드롭되는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 전압을 VR3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
그 다음에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R1 더하기, 자, 전류를 위해서 구해놨죠? R2 더하기 R3, 자, R3 분의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자, R1 더하기 R3분의 VCC죠? VCC, 그리고 자, 여기 R3부터 먼저 써볼까요? 곱하기 VCC, 이렇게 VR3에 걸리겠죠? 나머지 VR2, VR1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만일 R1 equal R2 equal R3, 자, 저항값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VR3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자, R1, R2, R3를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R로 한번 요 값을 다 뭘로? 요 값을 R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R1, R 더하기 R 더하기 R이죠? 그러면 3R 분의 R이 되는 거죠? R 곱하기 VCC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 VCC가 자, R3에 걸리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1 VC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R2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3분의 1 VCC가 걸리겠죠. 여기도 3분의 1 VCC가 이렇게 3등분한 저항값이 모두 같다면 3등분한 전압이 VCC의 3등분의 값이 각각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 전압을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된 전압을 모두 더하면 VCC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요 높이까지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분의 1 VCC가 되고 여기까지는 3분의 2 VCC가 되겠죠. 자, 여기는 1분의 3 VCC가 되겠죠. 자, 이것은 결국에 3분의 3 VCC니까 자, VC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 분배 회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비교기를 살펴볼 시간이 되었네요. 자, 비교기는 오펜프 내부에 그 타이머 IC 내부에 두 개의 비교기가 내장되어 있다. 즉 비반전 비교기와 반전 비교기가 있다. 그런데 그 비교기는 OPM프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비교기를 설명하기 전에 OPM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OPM프의 SO8 패키지 타입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핀 어사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8번까지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요. 자, OPMF 741 OPMF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1번부터 8번까지 자, 보시면 1번 핀과 5번 핀이 옵셋 널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번 핀과 3번 핀이 자 입력 핀이 되겠어요, 여러분. 2번 핀과 3번 핀은 입력 단자가 되겠어요. 입력, OPMF의 입력이죠. 자, 그리고 자 출력은 여러분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자 2번 핀과 3번 핀은 자 입력 단자인데 마이너스 입력과 플러스 입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예, 그래서 그 2번 핀 마이너스 입력을 뭐라고 하면 인버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전 입력이라고 하고 3번 핀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non inverting에서 비반전 입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은 아웃풋 출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OPM프에 전원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7번이 V 플러스 그 다음에 4번이 V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양전원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해서 OPM프를 동작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옵셋 널이 1번 핀과 5번 핀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요. 자, 그리고 8번 핀이 있는데요. 8번 핀은 not connected 해서 NC 핀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핀은 8번 핀은 IC에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내부 회로하고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8번 같은 경우에는 NC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죠. 어떨 때 주의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PCB 아트웍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PCB 아트웍 시 반드시 8번 핀에 대해서는 NC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8번 핀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이번 강좌를 시리즈로 준비를 해 드릴 텐데요. PCB 아트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능 기판의 제작을 위한 패턴도까지 그리는, 완성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넘버 3번 핀과 2번 핀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입력 핀인데 입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자, non inverting 비반전 입력과 inverting input 반전 입력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핀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No internal connection,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렇지만 핀은 나와 있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NC 핀이다. Not connected 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6번 핀은 네, 아웃풋 출력 핀이죠. 그래서 여기가 출력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원 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7번 핀, 요 번호가 큰 게 플러스 VCC예요. 그리고 번호가 작은 게 마이너스 VC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 전자, 통신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OPM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대학에서도 실험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실제 각종 회로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OPMP의 핀 어사인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핀 어사인을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상위 자격증, 전자산업기사라든지 전자기사, 그리고 전자기능장을 보실 때도 OPMP는 단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 어사인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7번이 플러스 VCC인데 positive supply, 그 다음에 4번이 마이너스 VCC에서 negative VCC supply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볼테지, 옵셋, 입력, 인풋 옵셋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외부 단자를 두 개를 빼놨으니 그게 바로 옵셋 단자가 되겠습니다. 옵셋 단자가 1번과 5번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연산 증폭기의 입력단은 차동 증폭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OPMP는 입력이 0V이면 당연히 출력도 0V가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연산 증폭기에서는 차동 입력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력단에 작은 직류 전압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차동 출력은 0V로 이런 차동 출력을 0V로 만들기 위해서 입력 단자 사이에 요구되는 차동 직류 전압을 우리는 입력 옵셋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차동 출력을 0V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옵셋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원 단자와 가변장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면 정밀급에서는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OPMP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비교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반전 비교기와 자, 어떤 거? 반전 비교기를 이렇게 나눠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반전 비교기인데요. 비반전 비교기와 반전 비교기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아시다시피 역으로 동작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비반전 비교기다라고 하면
자,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자, 입력이 작은 값이 들어가면 출력도 작은 값이 나오고, 입력이 큰 값이 들어가면 출력도 큰 값이 나오는 것이 비반전 비교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반전 비교기는 그 역으로 동작을 하는데, 입력이 작은 값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큰 전압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입력이 큰 전압이 들어가면 오히려 출력이 작은 전압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비반전과 반전의 의미는. 그러면 이제 비교기가 뒤에 붙었었잖아요. 자, 비교기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OP앰프의 입력은 두 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게 뭐죠? 자, 플러스가 비반전 입력이죠. 비반전 입력이고, 요 마이너스가 뭐죠? 반전 입력이죠. 반전 입력이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자, 요 파라미터들을 좀 볼까요? 자, VIN은 이제 입력 잔압이다. 입력 잔압. VEarlyF는 자, 기준 잔압이다. 그리고 Vout은 출력 잔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그리고 전원 전압이 플러스 VCC 여기 몇 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7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VCC 몇 번이라고 했어요? 4번. 그쵸? 네. 출력이 6번이죠? 자, 그리고 반전과 비반전 2번, 3번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기준 전압이 있는데 VRF 기준 전압이 있고 입력 전압이 있죠. 그래서 이 기준 전압과 입력 전압을 비교를 해서 출력에 내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준 전압을 여러분, 자, 이렇게 자, 기준 전압을 한번 인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가를 하는데, 아이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2V의 기준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했다라고 한번 보세요. 기준 전압을 2V를 인가를 하고 이제 입력 전압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자, 여기가 자, 2V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2V다. 그럼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요 그래프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기준 전압 2V와 입력 전압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요 지금 요 X축이 입력 전압이죠? X축이 입력 전압이죠? 예, VIN 입력 전압인데 자, 2V보다 입력 전압이 클 때, 즉 기준 전압 2V보다 입력 전압이 클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면 어떤 전압이 나오냐? 출력에서는 큰 전압이 나와요.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갔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V가 들어갔다 하면 기준 전압 2V보다 큰 전압이 들어간 거죠. 즉 여기 3V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자, 그래서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여기 출력에서는 뭐가 나온다? 큰 전압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전압이라고 하면 바로 이 플러스 VCC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온다?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자, 해서 플러스 VCC가 나온다. 요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2V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1V가 들어갔다 하면 여기 뭐가 나온다? 작은 전압이 나온다. 마이너스 VCC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VCC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반전 비교기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거의 플러스 VCC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VCC 값이 거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자, 물론 VCC를 10V를 가해주면 10V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10V 똑같은 10V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나머지 값은 그 차이는 바로 OP앰프 내부에서 흡수하는 전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압의 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전 비교기 살펴볼까요? 자, 반전 비교기에 이제 여러분, 자, 입력 전압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 입력 전압이 반전으로 들어갔죠? 반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반전 비교기예요. 우리 비반전 비교기는 입력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요? 비반전 입력 단자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비반전 비교기라고 합니다. 자, 기준 전압이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다. 비반전 입력단자의 기준전압을 놓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준전압을 한번 가해 볼게요. 자, 기준전압을 직류 기준전압을 이렇게 한번 가해 볼게요. 자, 해서 3V를 한번 가해 볼게요. 개인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원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자, 직류 전원을 이렇게 해서 가변을 해서 입력을 해 보면 되겠지요. 그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출력 파형을 아래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3V다. 자, 이 3V는 레퍼런스 전압이죠. 기준 전압이죠. 그래서 이 3V 기준 전압에 따라서 자, 출력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 전압 3V보다 여기가 큰 전압이 들어갈 때 쪽이 이 부분이죠. 자, 큰 전압이 입력 전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작은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작은 전압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지금 뭐가 나오냐? 거의 마이너스 VCC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준 전압 3V보다 입력 전압이 큰 전압이 들어가면 작은 전압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 반대로 그렸네요, 여러분. 자, 반대로 그렸죠? 자,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은 전압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준 전압 3V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면 오히려 어떻게 나온다? 자, 큰 전압이 이렇게 출력이 Vout에서 큰 전압이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거의 플러스 VCC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플러스 VCC 값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VCC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이 출력 파형을 보시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기준 전압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큰 전압이 나오고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면 작은 전압이 나오는 것은 비반전 비교기. 자, 반전 비교기는 기준 전압 3V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작은 전압이 나오고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입력이 되면 오히려 큰 전압이 나오는 비교기가 반전 비교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RS 플립플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플립플롭은 자, 보시다시피 자, 심볼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RS 플립플롭의 자, 심볼은 플립플롭은 여러분들 메모리 소자지요. 1비트 메모리 기억 소자지요. 메모리 소자라고 해요. 그래서 RS 플립플롭을 보면 이제 입력이 자, SR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입력이 있고 출력은 두 개가 있죠. Q와 Q바가 있죠. 자, Q와 Q바의 관계는 서로 반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Q가 출력이 1이 출력이 됐다라고 하면 Q바는 0이죠. 그렇죠? Q바니까. 그리고 Q 출력이 0이다. 그러면 여기는 Q바는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지요. 자, RS 플립플롭의 논리 회로를 여러분들이 낸드 게이트로 구성된 논리 회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요 낸드 게이트는 이제 여러분들 낫 게이트죠. 입력 투 인풋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 버블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트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나트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정 게이트.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낸드 게이트잖아요. 그렇죠? 낸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에다 낫 게이트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낸드 게이트의 N은 바로 나트죠. 나트 게이트를 추가를 한 거죠. 어디에? 엔드 게이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의 논리식은 출력 y는 입력 변수를 a, b라고 했을 때 a고 b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나트 게이트를 붙인 낸드 게이트의 논리식 y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 B의 바죠 전체 엔드 게이트에 부정을 해주면 낸드 게이트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낸드 게이트의 그 진리표를 한번 여기 한번 표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입력 변수를 A, B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입력 변수를 A, B라고 놓고, 자, 한번 볼까요? 자, 두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총 상태의 수는 네 가지죠.
2의 2승 0, 0일 때 하나가 있고 0, 1일 때가 있고 1, 0일 때가 있고 1, 1일 때가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자, 요걸 AND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ND 연산을 하면 0 곱하기 0은 0이죠.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것이 AND 논리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난드 게이트는 AND 게이트를 부정하면 되죠. 자, 그러면 0을 부정하면 1이죠. 그리고 1을 부정하면 0이죠. 그래서 출력이 1110이 출력이 나오는 것이 난드 게이트의 논리에 대한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드 게이트를 정의를 굳이 하자면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회로지요. 입력이 하나라도 0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1이 되는 회로가 난드 게이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잠시 담아 두세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자, RS 프리플롭의 입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입력이 자, S열이 있고 출력이 Q와 Q바 반전 출력이 있죠. 정상 출력과 반전 출력이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그래서 SR 값이 자, 이제 첫 번째로 S가 자 0이고 R이 0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 여기가 0이니까 0, S0, R0이니까 나트 게이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니까 당연히 1, 1 이렇게 되겠죠?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S바가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이 지금 하나가 1이기 때문에 자, 요 낸드 게이트의 출력은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입력이 하나가 1인 경우에는 자, A 입력이 1일 때 다른 입력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입력이 하나가 0이면 출력은 1이 될 것이고 자, 또 다른 입력 하나가 1이면 출력은 0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원래 출력 Q와 Q바 출력이 이전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다? 1, 0,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보수의 관계, 반전의 관계니까 여기가 1이면 반드시 여기는 0이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1 값이 피드백이 돼서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피드백이 됐어요? 0이죠. 0이 이렇게 피드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낸드 게이트의 입력이 1, 0이지 않습니까? 1, 0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0이면 출력이 1이 되지요. 자, 그랬더니 출력이 1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 1이니까 낸드 게이트의 입력이 1, 1이면 곱한 것은 1이고 그 외에 부정한 것은 0이니까 이거 뭐가 됐어요? 0이 됐죠? 이전 상태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했네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0을 놓고 1을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그대로 출력값이 이전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S의 0, R에 0이 들어가면 자, 0이 들어가면 다음 상태의 값은 어떻게 이전 상태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전 상태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Qn 플러스 1은 다음 상태의 값은 이전 상태의 값은 Qn 값을 유지를 하고 요거는 Qn의 바의 값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변함이 없다. 로가 들어가면 00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자, S에 0이 들어가고 자, R에 1이 들어갔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좀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0을 반전시키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민할 게 없네요. 자, 낸드 게이트의 입력이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력이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0 곱하기 요거에 무관하게 don't care 곱하면 0이 되고 그걸 반전시키면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이 나오는 거죠. 자, 1이 나왔습니까? 자, 그리고 자, 피드백 돼서 여기는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1이니까 입력이 1이면 출력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이제 0이 나온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S에 0이 들어가고 R 입력 단자에 하이 1이 들어갔더니 Q에는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죠? 0이 이렇게 나온 거죠. 리셋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이거에 반전된 값은 1이죠.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한다? 리셋이다. 리셋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셋 요 S는 RS 플립플롭에서 여러분들 요 R의 의미는 뭐냐면 리셋의 R이에요. 리셋. 자, 그 다음에 요 S는 뭐다? 셋의 S입니다. 자, 그래서 리셋 단자에 하이가 들어가면 리셋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RS 플립플롭의 동작 상태를 결정 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반대로 자, 1, S에 1, R에 0이 들어갔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건 반전되니까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0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입력이 하나가 0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출력이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는 거죠? 출력이 1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이 피드백 돼서 여기 1, 1이니까 자, 1이죠. 자, 동글뱅이를 칠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Q에는 1이 나오고 Q 바에는 0이 나오는 거죠. 셋 됐네요. 그렇죠? 셋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그래서 S에 1이 들어가면 셋이 됩니다. 즉 QM 플러스 1, 즉 Q의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0이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셋이라고 한다. 셋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 됐다, 세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이제 경우가 남았네요. 그렇죠? 하이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1이 들어갔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자,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서 이렇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나트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여기는 출력이 0이 됐죠. 0이 출력이 됐죠. 여기도 0이 출력이 됐죠. 큰일 났네요. 00이네요. 그럼 0이면 이 입력에 상관없이 출력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력이 하나도 0이면 여기도 1이 나오고 여기도 1이 나오는 사용하면 안 되는 상태가 벌어졌네요. Q와 Q 반은 반전의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자, 하이를 넣었더니 Q도 하이가 나왔고 그렇죠? 1이 나왔고 Q바도 1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금지 입력이라고 합니다. 금지 입력. 이렇게 얼레스 플립플롭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레스 플립플롭에 금지 입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얼레스 플립플롭은 불안정한 플립플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JK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는 입력이 모두 1일 때는 자, 출력이 뭐가 나와요? QN의 바에서 반전된 출력 값을 이전 값의 반전 출력이 나오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 토글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토글이라고 합니다.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K 플립플롭에 그 입력을 J와 K에 모두 하이를 집어넣어 주면 결국 이게 무슨 플립플롭이 돼? 또 다시 그 유명한 T 플립플롭이 되는 거예요. T 플립플롭. 그래서 카운터 회로 등에 많이 사용되는 플립플롭 회로가 바로 JK 플립플롭의 두 개의 입력 J와 K에 모두 하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 줌으로써 즉 VCC를 가해 줌으로써 자, 여러분들은 바로 뭐를 만들 수 있다? T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카운터 회로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RS 플립플롭 회로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스차지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트랜지스터의 직류 특성을 보시면, 자,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활성 영역, 자, 활성 영역, 액티브 리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컷 오프 리전, 자, 차단 영역,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리전, 포화 영역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를 자, 증폭기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증폭기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로서 여러분들이 스위칭 동작을 또 트랜지스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트랜지스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계적인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아니라 전자적 스위치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해서 온, 오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폭기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활성 영역에서 트랜지스터를 동작을 시켜야 돼요. 증폭기로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을 시켜야 돼요. 증폭기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즉 입력 전류에 대해서 베이스 입력 전류를 그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 HFE만큼의 증폭을 시켜서 큰 출력 전류인 컬렉터 전류를 얻기 위한 증폭 회로로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활성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동작점이. 자, 그 다음에 그 차단 영역과 포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차단 영역과 포화 영역이 바로 이 두 개가 스위치로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에서 교대로 동작하도록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여러분들은 개방 또는 단락 스위치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스위치로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영역은 차단과 포화다. 그래서 이 차단 영역에서는 이제 그 어떤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한다. 차단에서는 그렇죠. 개방이 되는 거죠. 스위치가 개방 스위치로 사용하는 거고요.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이제 단락 스위치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 리전은 이제 직류 상황에서 전류 IC는 전류 IB보다 HFE 배만큼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전류 증폭률 HFE는 자, 다시요. 자, 전류 증폭률 HFE는 자, 입력 전류인 IB 분의 출력 전류인 IC 이런 관계식이 있지요. 자, 그리고 베이스와 이미터, 컬렉터와 베이스가 의 바이어스를 보시면 베이스와 이미터는 순방향 바이어스고 컬렉터와 베이스는 역방향 바이어스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활성 영역이에요. 자, 차단 영역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베이스 전류를 0이죠. 전류를 베이스에 그 전류를 베이스 단자에 0.7V 이상의 전압을 가해 줘야지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압을 가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이스 전압을 가해 주지 않으면 베이스 전류가 0이 되겠지요. 자, 베이스 전류가 0이면 컬렉터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차단 전류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가 약간은 흐르기는 하지만 거의 0 암페어가 흐르죠. 이때를 우리는 트랜지스터가 차단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컷 오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포화,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베이스와 이미터 그리고 컬렉터와 베이스가 모두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상태가 세츄레이션의 기본 그 바이어스 형태가 되겠는데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IB가 베이스 전류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컬렉터 전류는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이상으로는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포화가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면. 자, 만약에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 컬렉터 전류도 HFE 배만큼 증가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활성 영역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회로로서 동작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베이스 전류가 이제 베이스 전류를 좀 크게 가져가면 계속 증가를 하면 더 이상 이제 컬렉터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때가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요 트랜지스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단락 스위치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 지금 이제 아트메가 128로 마이컴 MCU를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포트 C의 0번에 지금 트랜지스터 회로를 2m 접지 회로를 트랜지스터를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 전류를 예를 들어서 뭐 증폭을 시켜서 여기에 부하로 LED나 모터를 이렇게 구동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스위칭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NPN 트랜지스터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 먼저 개방 스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요 트랜지스터가 개방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개방 스위치. 자, 이걸 살펴볼게요. 그래서 포트스의 0번에서 여러분, 자, 포트스의 0번에서 0볼트를 출력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0볼트를 출력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요 포트스의 0번에서 0볼트를 출력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되냐? IB는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자, 포트 C의 0번에서 0볼트를 출력을 해주면 베이스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0이 됩니다. 0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베이스 전류가 0이면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차단 상태가 됩니다. 차단 상태가 되어서 자, 트랜지스터가 꺼졌잖아요. 그렇죠.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컬렉터 전류도 0이 되겠죠. 컬렉터 전류도 0이 되는 거죠. 즉, 트랜지스터는 이제 오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요 컬렉터의 전압을 VC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VC 값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 자, 여기는 VCC다. 플러스 VCC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컬렉터 전류가 자, 포트 C의 0번에서 0볼트를 출력해 주니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고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입력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출력 전류인 컬렉터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즉 트랜지스터가 차단이 되어서 컬렉터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RC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RC 저항에 그 전압 강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당연히 안 생기죠. 여기에 생기는 전압 강화는 IC 곱하기 RC잖아요. 그런데 IC가 0이니까 여기 전압 강화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VC 값은 VCC에서 요 IC, RC를 빼준 값이 VC잖아요. 컬렉터의 전압은 VCC 빼기 IC, RC에 흐르는 전류 IC 곱하기 RC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IC 값이 0이니까 0 곱하기 RC에도 0이지요? 그럼 VCC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VCC가 컬렉터 전압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즉 컬렉터 2m 간 전압이 여기가 2m에 저항 없이 접지로 연결을 했으니까 자 VC 값은 결과적으로 요 값이 뭐예요? VCE 값이죠. VCE 값이 VCC 상태가 됐을 때를 우리는 개방 스위치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요 스위치가 열려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자, 0볼트를 가해주면 어떻게 된다? 스위치는 개방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게 개방 스위치로서의 동작이에요. 트랜지스터에.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단락 스위치로서의 동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베이스 전류가
베이스 전류가 더 이상 베이스 전류 증가시켜도 이 컬렉터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 이상으로는 흐르지 않은 상태, 그때가 뭐다?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큰 베이스 전류를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 트랜지스터가 포화 상태가 되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충분히 큰 베이스 전류를 공급을 하게 되면, 자, 충분히 큰 베이스 전류를 어떻게 공급을 해요, 여러분들?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 요 RB 저항값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트 C의 0번에서 출력해주는 전압을 조정을 해주면 되죠. 그렇지만 요 마이컴에서 출력해주는 출력 전압은 대략 5V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5V니까 이 RB 값을 조절을 해서 큰 베이스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충분히 큰 베이스 전류를 우리가 공급을 하면 이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된다? 포화가 된다. 세츄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포화 상태가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포화 상태가 되면 그때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 IC는 이제 자, IC 세츄레이션 됐다. 자,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의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고 자, 이 트랜지스터는 이때의 트랜지스터의 상태는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자, VCE 자,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VCE라고 한다. 자, VCE 세츄레이션 포화가 됐을 때의 VCE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VCE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요 전압, 자, 여기 전압은 뭐예요, 여러분? 요 전압은 VCC 전압이죠? 여긴 0V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전압은 뭐라고 했어요? 요 구간의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VC 전압이며, VC는 결국 VCE 전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 걸리는 전압, 즉 여기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그래서 VRC 저항 RC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지금 세츄레이션이 됐을 때의 컬렉터 전류. 자, 여기 RC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뭐를 곱한다? RC 값을 곱한 값이 VRC 값이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VCE 더하기 VRC는 VCC죠? 자, 공식을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여기서 VCC는 자, 뭡니까? VRC 더하기 VCE 값이 되는 거죠? 세츄레이션 됐을 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VRC가 뭐라고 했어요?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전류, 컬렉터 전류에다가 RC 값을 더한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VCE 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VCC 값이.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어요? 자,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VCE 값. 여기도 세츄레이션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자, 이때도 세츄레이션 됐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VCE 값은 어떻게 됩니까? VCC 빼기 VR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CE 값은 VCC 빼기 IC saturation 곱하기 RC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써볼까요? 자, VCC 빼기 IC saturation 곱하기 전류, 컬렉터 전류에다가 RC를 곱한 거죠. 자, 요게 saturation이 된다. 즉, 그 saturation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요 VCE 값이 자, 요 IC가 최대로 흐르면서 요 IC 곱하기 RC 값이 거의 VCC 값과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VCE 값은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빼주니까 VCC의 IC 곱하기 RC가 거의 VCC에 근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0V가 돼요. 세츄레이션 됐을 때. 즉
사실은 0.3V 이하로 떨어지죠. 그때가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VC 값은 0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IC 세츄레이션 됐을 때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요 식에서 여러분들 IC는 자, 요 빼기 IC, RC를 좌변으로 그리고 VC 세츄레이션 전압값을 우변으로 이동을 시키고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RC로 나눠주면 우리가 IC 세츄레이션 됐을 때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요 식, 자, 요 식을 활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식 아니에요. 자, RC분의 VCC 빼기 어떻게 됩니까? VCE 자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값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식이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베이스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IC 값을 IC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값을 알면 구할 수 있죠.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을 우리가 뭐 그래서 HFE 혹은 뭐 이렇게 베타로 표시해요. 전류 중폭률을 베타 DC 자 이렇게 직류에서의 전류 중폭률을 베타 DC로 놓으면 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타 전류 중폭률 베타 DC는 입력 전류 IB분의 출력 전류 IC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BBC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IB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IB는 이쪽으로 가고 베타 DC가 여기로 오면 베타 DC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을 분의 컬렉터 전류, 즉 세츄레이션 됐을 때 컬렉터 전류에서 구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IB 세츄레이션 값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구한 요 IB 자, 여기서 구한 베이스 전류에 대한 세츄레이션을 시키기 위한 요 베이스 전류 값을 구했잖아요. 요 값보다 IB 값을 자, 요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요 민값, 요 값보다 베이스 전류를 크게 흐르도록 요 베이스 입력단을 요 루프를 설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트랜지스터는 바로 포화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드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하드. 자, 하드 포화다. 하드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로 설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RC 값이 중요해요. 요 RC 값이 세츄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RC 값을 작게 가져가면 작게 가져가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좀 크게 가져가면 요 베이스 전류를 조금만 흘려줘도 어떻게 돼요? 금방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RC 값을 1kg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요 베타 값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가 그리고 VCC가 5V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를 이 트랜지스터를 그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도록 세츄레이션 포화되도록 하려면 자 이 5V가 요 IC, RC에 여기 다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IC 값이 얼마가 걸리면 돼요? 여기에 5V가 걸리도록 해야 되니까 IC 곱하기 RC를 5V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저항값은 1kΩ이잖아요. 그러면 5V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값은 얼마가 필요해요? 5mA가 필요하죠? 5mA가 필요하죠? 5mA 곱하기 1kΩ 하면 이게 5V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츄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IC 값이 5mA니까 자, 여기 베타 값이 100이잖아요. 이 트랜지스터를 100으로 가정을 했죠. 자, 그러면 100분의 5mA가 되는 거죠. 자, 그만큼만 흘려주면 되는 거죠. IB 값을 100분의 5mA만 흘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0, 자, IB 값 해볼까요? IB 세츄레이션 IB 값은 100분의
5mA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자,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나요?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나요, 여러분? 맞나요? 50 마이크로 암페어. 자, 11 마이너스 예, 0.5. 잠시만요, 여러분. 자, 계산이 안 되죠? 자, 0.00 자, 나눴으니까 0.005 미리 암페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마이크로로 고치려면 하나, 둘, 셋이니까 50 마이크로 암페어 맞죠? 이렇게 베이스 전류 이렇게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요 저항값을 이렇게 크게 해주면.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저항값을 RC 값을 100옴으로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큰 베이스 전류는 상대적으로 이제 더 큰 값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일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제가 스위치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 0볼트를 인가를 했을 때 여기는 0볼트를 인가하면 베이스 전류도 0이고 컬렉터 전류도 0이어서 최종적으로 여기 출력 컬렉터 전류가 몇 볼트가 나왔어? 여기가 전압 강화가 안 생기니까 5볼트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볼트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면 얘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포화 상태가 돼서 여기는 VC 값이 출력 전압이 뭐가 나왔어? 0볼트가 나왔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입력이 0볼트가 들어갔더니 출력이 5볼트가 나왔고 입력이 5볼트가 들어갔더니 출력이 0볼트가 나왔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나트 게이트예요. 낫 게이트. 낫 게이트죠? 이게 낫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터치를 하시고 자, 이제 자, 자,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자, NPN 트랜지스터죠?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PNP 트랜지스터죠? 자, PNP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자, 얘는 NPN 트랜지스터, 얘는 PNP 트랜지스터죠. 네. 자,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는 뭐와 같다? 여러분들 A 접점 스위치와 같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편리해요. 그 다음에 PNP 트랜지스터는 B 접점 스위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B 접점 스위치다. 는 A 접점 스위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 접점 스위치는 뭐예요, 여러분? A 접점 스위치는 자, 노멀리 오픈되어 있는 게 A 접점 스위치죠. 여기 심볼로도 보이다시피. 그러면 B 접점 스위치는 뭐예요? 노멀리 클로스드 연결되어 있죠. 평상시에 누르지 않은 상태가 접점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가 B 접점 스위치라고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자, 베이스 단자에 여러분들이 자, 5볼트를 입력해 줄 때와 0볼트를 입력해 줄 때, 5볼트를 입력해 줄 때를 뭘로 생각을 하냐 하면 5볼트를 입력해 줬을 때를 스위치를 푸시했다, 눌렀다, 온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0볼트를 가해줬다, 0볼트를 가해줬을 때는 스위치가 오프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로 이렇게 여러분들 대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는 위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이스에 어떻게 5볼트를 가해주면 어떻게 돼? 5볼트를 가해줬을 때가 뭐라고 했어? 스위치를 눌렀다는 얘기지. 눌렀다는 얘기지. 누르면 이게 접점이 붙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죠? 마찬가지로 베이스에 5볼트를 가해주면 이렇게 뭐가 흘러? 컬렉터 전류가 컬렉터 전류가 흐른다.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한다. 지금 스위칭 역할의 스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베이스에 5볼트를 가해주면 트랜지스터는 동작을 한다. 트랜지스터는 온이 된다. 자, 세츄레이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자, 베이스에 0볼트를 가해줬다.
0V를 가해주면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는 오프를 한 거죠. 누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는 이제는 흐르지 않죠. 전류는 0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에 0V를 가해주면 컬렉터 전류는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럼 어떻게 된다? 트랜지스터는 오프된다. 자, 컷 오프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PNP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와 반대로 이렇게 동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볼까요? 자, PNP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단자에 자, 0볼트를 이렇게 인가를 했다. 0볼트를 인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여기 스위치를 오프했다. 누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요. 자, 동작을 하지요. 접점, 비접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PNP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렇게 0볼트를 이렇게 가해주면 출력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자, 뭐 컬렉터 전류나 뭐 이미터 전류나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죠. 요때가 뭐다? 트랜지스터가 온됐다, 동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자, 베이스 전류의 PNP 트랜지스터는 5V를 인가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 5V를 인가를 해주면 스위치를 눌렀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접점이 끊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끊어지니까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0이다. 마찬가지다. 이때도 컬렉터 전류는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는 0이다. 컬렉터 전류는 0이다. 이때는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됐다? 오프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동작을 시킬 때 좀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PNP 트랜지스터냐 NPN 트랜지스터냐에 따라서 PNP 트랜지스터는 뭘로 B접점 스위치와 같다 동작이, NPN 트랜지스터는 A접점 스위치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단입니다. 출력단은 저출력 저항이고요. 플립플롭의 출력 레벨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플립플롭의 출력 레벨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립플롭의 출력을 뭘 쓰고 있냐면 정상 출력을 쓰지 않고 반전 출력을 써요. 자, 그래서 반전 출력이 예를 들어서 로우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버블이 있죠, 여러분? 여기 버블이 있죠? 버블이 있으면 반전이란 뜻이에요. 이 버블의 의미가.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온다? 출력에 하이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립플롭의 출력이 하이가 출력이 됐다 하면 여기 나트 게이트 버블을 만나서 뭐가 출력이 된다? 로우가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출력단은 플립플롭의 출력 레벨을 자, 반전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바로 이어서 또 이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니 이제 전체적인 동작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은 다음 강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